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고 시큰거린다. 요즘 부쩍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관절 척추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자기기 사용이 많은 젊은 층부터 퇴행성 변화에 직면한 노년층까지 관절 척추 질환은 모든 나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질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임시 방편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심한 질환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관절,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무릎이 이렇게 완전히 뒤틀린 느낌이 났었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거나 계단에서 내릴 때 통증이 좀 심했었어요. 네. 무릎 자체에 힘이 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밸런스 자체도 일단 안 잡히고, 계속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앞뒤로.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면서 다리, 발목을 지나서 발가락까지 저린 증상이 왔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운전도 못해. 진짜 버스 타면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관절 척추 질환은 생애 전 주기에서 발생해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허리와 목, 무릎, 어깨 등에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이 증상을 무심코 넘겨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치료나 운동 등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이미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민영경, 김종열 원장과 관절 척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릎을 구성하고 있는 인대를 보면은 앞과 뒤 양쪽 옆, 네 가지 인대가 있습니다. 특히 앞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양옆은 측부인대들. 그래서 각 방향에서 무릎을 다 잡아주는 건데, 특히나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앞뒤로 흔들거리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인대가 터지게 되면 우리가 십자인대에 파열이 됐다. 그로 인해서 불안정성, 흔들거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수술까지도 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활동을 하실 때 쉽게 인대 파열이 있으면 왜 수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람이 힘을 쓸 때 평평한 평지 위에서 힘을 쓴다면 아무래도 힘을 잘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뭐 밧줄이라든지 흔들거리는 뭐 출렁다리 같은 데 위에 올려놓고 힘을 쓰세요라고 하면 힘을 잘 못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관절을 단단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넘어지거나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무릎이 조금씩이라도 흔들거리가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게 동요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관절이 무릎이 흔들거리게 되면 흔들거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년, 20년, 50년을 쓰시다 보면은 관절염이 진행해서 나중에는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생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젊었을 때 인대를 다치고 그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흔들거리게 지내시게 되면은 관절염이 좀 빨리 올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퇴행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경우를 외상성 관절염이라 부르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환자분들이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이제 고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수술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 십자인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젊은 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지 배구 같은 점프 동작이 있는 동작에서 착지하다가 순간적으로 뻑 하는 느낌이 드시면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 같은 거 하실 때도 보면은 방향 전환을 할 때 순간적으로 회전하는 힘이 실리면서 무릎이 꺾이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 중에서는 버스 내리다가 뭐 계단 내려가다가 통증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터졌더라.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운동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인대가 터지면 거기서 피가 날 수 있거든요. 터진 자리니까 피가 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피가 무릎 안에 고이겠죠. 고이게 되면 붓죠. 관절이 빵빵하게 부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관절이라는 게 그 붓는 걸 못 견뎌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청 아파하세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또는 내려오는 동작에서 뻑 하면서 통증이 발생했고 많이 부어버렸다. 무릎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셨을 테니까 병원에 오시겠죠.
그럼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절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볼 건데, 엑스레이만 보는 게 아니라 만져보고 체크해보고 했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시고 부어있고 관절 운동이 안 되고 무릎이 흔들거린다. 그럼 인대 손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서라도 진단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십자인대 파열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주 일부만 손상을 받았다면은 뭐 보조기를 채운다거나 통증을 조절하는 식으로 비수술적으로 많이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또는 거의 대부분 터졌다 하면은 사실 십자인대 자체가 무릎 속에 있는 인대이기 때문에 보통은 재건 수술, 그러니까 인대를 교체하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목 통증부터 시작을 해서 어깨나 팔로 이제 당기거나 저리는 방사통 증상이 주 증상이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허리 통증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엉덩이나 다리로 당기거나 저리는 양상의 방사통 증상이 주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이제 물렁뼈, 연골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목이나 허리를 굽히거나 펴거나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척추 관절이 디스크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목이나 허리를 굽힐 때 탄력이 있어서 우리가 굽힐 수 있게 해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압력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우리가 팔이나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로 인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약물 치료, 물리치료, 신경 차단술과 같은 주사 치료, 그런 거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신경 성형술과 같은 시술을 하게 되지만, 이런 모든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를 하고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목이나 허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화요일 아침. 김혜영 씨는 바쁜 일상에도 병원 오는 날은 꼭 기억합니다. 기관사인 혜영 씨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다 무릎이 어긋나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처음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때의 두려움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일하다가 제가 이제 제 실수로 이제 어디에서 내리다가 오른쪽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서 저는 이제 많이 안 다친 줄 알고 병원에 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심하게 많이 다쳤더라고요. 무릎이 이렇게 완전히 뒤틀린 느낌이 났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좀 이렇게 무릎을 다치고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리거나 계단에서 내릴 때 통증이 좀 심했었어요. 이제 아는 회사 동생이 여기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선생님이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깝고 또 종합병원이고 그래가지고 또 회사 동생이 선생님 너무 좋다고 추천해줘가지고 네.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빨리 회복하고 또 연골 이런 데는 빨리 치료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선생님 하자는 대로 최대한 빨리 잡았거든요. 다치고 3일 만에 치료했어요. 네, 수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수술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셨네요. 네네네. 좀 어떠세요? 통증이라든지 걷는 거는? 이제는 횡단보도에서 살짝 급할 때 뛰어도 괜찮을 정도로 회복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렇죠.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재활이 어느 정도 될 때 보면은 이제 옛날에 네. 우리가 걷던 그 기억, 뛰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조금 모자랄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초반에는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 화면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우리 처음에 다치고 나서 네네. 여기 보면 요 까맣게 보이는 요거 있죠? 요게 후방 십자인대예요. 네.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는 요게 전방 십자였었죠. 네. 지금 십자인대가 우리 허벅지 뼈에 붙는 자리에서 끊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인대가 꽤 단단한 인대인데 걔들이 터질 정도의 힘이 순간적으로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요런 용골판 쪽이 네. 요렇게 찢어진 게 확인이 됐죠. 네. 그리고 뼈에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일종의 뼈의 골절, 뼈 안에 뭐 멍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자리도 보이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내시경 사진인데 수술하자마자 찍은 거죠. 네. 요런 데가 이제 십자인대가 터진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용골판이 터진 자리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실을 이용해서 꼬매고 있는 중이고요.
연골판을 다 봉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십자인대 수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MRI 보시면 이렇게 뼈 속에 이제 터널이 뚫려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터진 자리도 이렇게 좀 하얗게 보이는 게 조금 메꿔졌죠. 꼬매져서 이게 당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모습에서 보셔도 이제 십자인대가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십자인대는 잘 있네. 우리 연골판도 잘 있네 확인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3개월이 지났네요. 네. 그러면 우리 영상도 영상인데 실제로 흔들거리는지 기능을 봐야 되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좀 이렇게 쫙 누르는 건 어떠세요? 굽히는 것보다 누르는 게 조금 아직은 통증이. 그렇죠. 약간 이제 완전히 다 펴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부종이 있긴 있는데 지금도 뭐 빼거나 뭐 문제될 정도는 아니십니다. 자, 한번 굽혀볼까요? 굽히셔도 여기까지는 괜찮으시고. 자, 그럼 살짝만 이렇게 돌려볼까요? 요것도 괜찮고. 이렇게 돌려도 아우 너무 아프다는 아니시고요. 자, 제가 한 번만 앞뒤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당기면 어떠세요? 아프거나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자, 밀어도 볼까요? 이것도 괜찮다, 그쵸? 지금도 확실히 뭐 이렇게 당겨오거나 하는 게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지금 무릎 기능이 많이 좋으시니까 이제 조금 활동량을 늘려가시면서 회사도 가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별일 없으시면 3개월 정도 있다 뵈도 되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상하시면 언제든지 오셔도 되지만 아니면 3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사신데 그냥 기차에서 내리다가 내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셨다 하시고 오셨어요. 무릎이 굉장히 부어 있었고 관절 운동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벼운 상황이 아니구나 확인하고 게다가 흔들거리는 것까지가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MRI를 찍었고요. MRI 상에서 십자인대도 당연히 터져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연골판의 양쪽 내측과 외측 연골판이 모두 터져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이제 십자인대가 다치면은 꽤 큰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인대 단독으로 다치는 경우보다는 주위에 있는 연골판이 다친다거나 또는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측부인대라든지 다른 조직들이 같이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를 하면서 십자인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동반된 병변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 치면은 십자인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동반된 병변까지 같이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김혜영님의 수술 전에 이제 다치고 나서 찍은 MRI고요. 후방 십자인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까맣게 연속성이 있게 보이는데 전방 십자인대는 그 연속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십자인대가 전방 십자인대가 터졌구나라고 우리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 구조물이 연골판이거든요. 연골판은 뼈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일종의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부위도 하얗게 이렇게 갈라진 찢어진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께 십자인대도 문제가 있지만 연골판도 문제가 있으니 들어가서 같이 수술을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술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다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피가 있어서 좀 혼탁해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연골판인데 연골판이 반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실을 이용해서 이 연골판을 꼬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 바깥쪽 연골판도 이거는 사실 MRI 상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저희가 수술할 계획이 없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도 찢어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찢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냥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수술을 해서 꼬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양쪽에 있는 연골판을 다 수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연골판을 다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구멍의 터널에다가 십자인대를 넣어서 고정시키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이 뼈에다가 이게 구멍을 뚫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터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터널 쪽으로 실을 통과해서 이 실에다가 십자인대를 연결시켜서 당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강이 뼈와 허벅지 뼈에 있는 터널을 통해서 실을 당기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면서 인대가 딸려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시키고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한 부위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번 더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까맣게 보이는 게 확인이 되고요. 정강이 뼈의 터널, 허벅지 뼈 터널, 그리고 십자인대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잘 있구나, 제대로 있고 잘 유지하고 있구나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연골판이 찢어진 자리라는 것도 하얗게 빈 곳이 이제 까맣게 차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진료가 끝나고 물리치료실로 이동한 혜영 씨. 수술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몸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절 수술에서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술 후 재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관절의 정상 가동 범위를 만들고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무릎 근력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께 설명을 드릴 때 수술이 절반이라면 재활도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술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런데 재활의 과정에 있어서는 십자인대 단독으로 다쳤는지 아니면 동반된 다른 병변이 있는지에 따라서 재활의 이제 순서라든지 시기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최근에는 십자인대만 단독으로 다쳤을 때는 재활을 빨리 하려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분만 통증이 괜찮아지시면 수술하고 직후에 거의 뭐 일주일 내에 재활을 바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우리 김혜영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있는 용골판이 터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용골판 자체는 그래도 우리 몸에 있는 구조 중에서는 조금은 잘 안 낫는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자극을 많이 줘서는 회복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혜영님 같은 경우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저희가 재활을 그렇게 시키진 않고 기다렸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저희가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용골판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을 테니 지금부터 재활을 열심히 하자 해서 관절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근력 운동까지, 그리고 균형 감각 훈련까지를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고 제 연골이 2개 다 상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통증 거의 없어가지고 처음에 처방해 주신 약 먹고 난 다음에 약 같은 거 먹은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이제 회사 나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다치게 조심조심 걸어 다니고, 네. 와트라도 제가 가는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치고, 예, 네, 안 아프고, 네. 그렇게,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건장한 체격의 조용범 씨는 아이들에게 농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농구 코트에서 뛰어다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용범 씨는 1년 전 아마추어 농구 대회에서 다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곳에서 수술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농구를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작년 2월에 이제 아마추어 농구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점프를 뛰고 내려오다가 이제 상대 발을 밟고 이제 무릎이 돌아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증상이 또 크게 없더라고요. 무릎이 붓는 거 말고는. 그래서 괜찮나 싶어서 이제 병원을 가서 MRI 찍었더니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완파가 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무릎 자체에 힘이 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밸런스 자체도 일단 안 잡히고 계속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앞뒤로. 일단 농구라는 종목 자체가 제가 진짜 좋아하고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스포츠인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죠. 그리고 하는 일 자체도 농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얼른 빨리 수술을 하고 또 수술 경과가 좋아서 다시 이제 농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십자인대 나가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디서 수술해야 될지 여기저기서 많이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이제 원장님 이력도 엄청 좋아서 그래 방문해서 한번 진찰 받아보자 해서 왔는데 설명도 너무 잘 해주시고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수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네, 원장님. 좀 무릎은 어떠세요? 무릎 지금 재활도 잘 된 것 같고 괜찮습니다. 뭐 최근에도 농구를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할만하세요? 네, 반년 지나고 이제 재활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농구라는 게 참 무릎에 조금은 그래도 무리가 줄 수 있는 운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조심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뭐 인대도 인대지만은 연골판도 그렇고 이게 충격이 좀 가는 거는 썩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재밌고 좋아하시는 일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최근에?
아직 핀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좀 이물감 말고는 네, 다 괜찮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걸리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뭐 수술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아니면 그 전후로 해서 핀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전에 우리 수술했던 부분들이 잘 있는지 마취를 한 김에 한번 내시경으로 검사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넣었던 십자인대는 내 거가 됐는지, 그리고 나머지 연골판이라든지 연골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한동안 활동을 못 하시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안에 염증 조직들이 좀 차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만성화 시키면서 조금씩 환자분들을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활동을 조금만 가하게 해도 붓게 만든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으셨을 거예요. 또 부었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빠져버리고, 그런 것들도 들어간 김에는 저희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일종의 마지막 수술이라 생각하고 이제 최종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무릎이 좀 더 깔끔하게 편하게 운동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곧 이제 저희가 날짜 잡고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수술 경과 한번 보게 사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요게 우리 수술하기 전에 찍었던 MRI다, 그렇죠? 요게 요 까만 거 보이죠? 네. 요게 후방 십자인대예요. 후방 십자인대. 십자인대는 MRI 상에서는 조금 까맣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후방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전방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전방이거든요. 없다, 그쵸? 후방은 이렇게 까맣게 있는데 전방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터졌구나 우리가 확인을 했던 거고, 그래서 수술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슬개골 연골이고, 그래도 젊으시니까 연골은 깔끔했고요. 그 다음 십자인대 딱 터진 거 보인다, 그쵸? 원래는 매끈매끈 반짝반짝 한 줄로 보여야 되는데 터져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터져 있어서 이게 기능을 안 했구나 우리가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연골판도 살짝 찢어진 자리가 있죠. 보통 십자인대가 터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은 나머지 구조물들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요거 연골판도 꼬매고 있는 거다, 그쵸? 이런 식으로 연골판도 꼬맸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인대를 이 뼈에 우리가 터널을 뚫어서 그 터널 속으로 십자인대를 넣어서 고정을 시킨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터널을 뚫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식으로 터널을 뚫고 여기다 실을 연결해서 인대를 통과시키는 거죠. 이게 통과기 전, 통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인대가 하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원래 거 십자인대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우리가 살리려고 그 원래 있는 인대 속으로 이렇게 새로운 걸 넣었어요. 그럼 이제 원래 거랑 새로운 게 서로 들러붙으면서 내 거가 되는, 생착화되는 과정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고, 요게 이제 십자인대를 새로 넣은 건데, 요 까맣게 보이죠? 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그대로 있죠? 전방은 새롭게 이제 이렇게 까맣게 생긴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렇게 뼈에다가 터널도 뚫고 십자인대가 연결돼서 깔끔하게 있는 건 이제 보였으니까, 운동하는 친구니까 잘 알겠지만 허벅지 근육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게 십자인대만 그 역할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육들, 힘줄들, 그리고 나머지 후방 측부 인대들이 같이 작용을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시면은 이 무릎 가지고 이제 오래오래 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도 수술한 부위가 기능적으로 괜찮은지, 사실 모양도 중요하지만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흔들거리지 않고 붙지 않고 무릎이 잘 움직여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이제부터 좀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누르는 건 괜찮죠? 네. 네, 괜찮고 약간 부종이 있는 느낌도 있는데 크게 심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굽혀 볼게요. 굽히시는 것도 괜찮고, 네. 조금만 부하를 더 줄게요. 이렇게 돌려도 뭐 돌리는 느낌이지 너무 아프다는 아니시고. 네. 그리고 옆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해서 옆으로 이것도 뭐 크게 아프진 않다, 그쵸? 네. 자, 이번에 무릎 90도 정도 굽혀가지고 제가 앞뒤로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자, 앞으로 뒤로. 아프다든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흔들거리거나 그런 건 없어서 기능은 좋으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요 핀 제거하면서 한번 이제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이제 수술방에서 뵈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조심히 쓰시다가 우리 안전히 해서 수술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조용범님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를 하시는 농구 선수분이신데, 농구를 하다가 이제 점프해서 착지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셨다 하셔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고, 사실 조용범님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십자인대가 끊어졌으니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되신 거죠. 네. 십자 인대 파열은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문진과 세밀한 신체 검진이 필요합니다. 신체 검진은 무릎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를 알기 위한 검사로 여러 가지 임상 검사를 하는데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 정도를 평가합니다. 환자분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는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가 1번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분에게 엑스레이 상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고요. 보통은 십자인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엑스레이는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릎 기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었나 안 부었나, 흔들거리나 안 흔들거리나,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는가를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어느 정도 인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또는 용골판이 손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감을 잡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럴 때는 보통은 MRI를 많이 찍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인대와 용골판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조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MRI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조영범 님이 수술하기 전에 다치고 나서 찍은 MRI고요. 전방 십자인대는 후방과 다르게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이 환자분은 운동도 하시는 분이고 젊으시기 때문에 환자분께는 수술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조영범님 같은 경우는 다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나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현재 피가 보이거나 하진 않았지만 주위에 보면 약간씩의 염증 조직들이 자란 건 관찰이 되고요. 용골판 안쪽은 괜찮으셨는데, 그리고 십자인대가 이렇게 터져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바깥쪽에 있는 용골판이 이렇게 찢어진 게 보여서 용골판을 먼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고요. 십자인대는 이 원래 있던 인대의 위치를 저희가 정확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원래 있던 인대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에 터널을 뚫어서 그 터널 속으로 이제 십자인대를 통과시키는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널을 통해서 실을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이 정강이 뼈 쪽에도 터널을 뚫어서 이 실을 당겨서 십자인대가 그 터널을 통과하게끔 하는 거고요. 십자인대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버텨야 되는 인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로 몇 단 꼬매 놓는다고 해서 그 힘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에다가 십자인대를 길게 넣어서 전체적으로 고정을 시켜서 그 힘을 버티게끔 하는 과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고, 조영범 님도 원래 있던 자기 인대를 통과시켜서 저희가 인대를 넣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거와 넣었던 인대가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수술하고 나서 찍은 엑스레이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 인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단단한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게 되고요. 십자인대를 전용으로 찍은 이런 영상에서는 터널을 통과해서 십자인대가 잘 있구나, 제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구나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우선 요 나사 같은 경우는 꽤 두껍습니다. 왜냐면 큰 힘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꽤 두껍고, 정강이 옆쪽에 사실 피부가 얇게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나사가 만져진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사 자체가 뭐 몸속에서 썩거나 녹거나 녹슬거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기 때문에 필수로 빼세요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보통은 불편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십자인대가 다 났고 완전히 회복하고 나면은 쉽게 말하면 쟤들은 쓸데없는 애들이 되는 거죠. 젊은 분들은 그래도 빼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1년 정도 지나서 빼게 되는데, 저것만 빼는 게 아니라 내시경을 한 번 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넣었던 인대가 결국 내 거가 됐는지, 그리고 꼬매했던 용골판은 자연스럽게 붙어져서 제자리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염증 조직이 자라 있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조금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수술하는 김에 같이 정리를 해주고 치료를 하면은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무릎이 좀 더 가뿐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은 그 기구 빼는 것까지, 그리고 내시경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까지를 해주시는 게 치료의 마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또다시 운동장을 찾은 용범 씨. 오늘은 왠지 더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핀을 빼는 수술을 하면 한동안 또 농구를 쉬어야 하니 그동안만이라도 마음껏 농구 코트를 뛰어다니고 싶은가 봅니다. 힘들만도 한데 용범 씨의 얼굴은 행복함으로 가득합니다. 예전에 다쳤을 때 걸어 다닐 때는 조금 불안정하고 이제 무릎이 흔들리는 거나 밸런스 자체에서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수술 후에 지금 상태는 예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잘 걸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구 대회를 하면서 다쳤으니까 다시 새롭게 건강하게 돌아가서 빨리 꼭 대회에서 이제 좋은 활약하고 싶습니다. 십자인대 손상은 꼭 큰 운동을 한다거나 크게 다쳐야만 생기진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버스에서 내린다든지 이렇게 점퍼를 하는 동작이라든지 자세 전환을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했고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면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십자인대 손상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 당장의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향후에 무릎이 흔들거려서 다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외상성으로 관절염이 진행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수술은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니까 병원에 오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 김종열 원장의 하루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박상규 환자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술이 있는 날이면 항상 이렇게 일찍 출근해 수술 준비를 합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는데요. 오늘 수술 환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수술의 주인공인 박상규 아버님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이 3일 전부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해져 오늘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통증으로 어제 힘들었는지 얼굴이 좋질 않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수술로 힘들었던 시간이 다 잊혔으면 좋겠습니다. 2개월 전부터 짜릿짜릿 찌릿찌릿 하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손을 두드리고 아프니까. 그런데 2달 후에 갑작스럽게 아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만 그 후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많았어요. 그래도 물건 들고 하고 하는 거는 그대로 다 했어요. 했는데 한 번씩 가다가 이제 그런 통증이 약간 이제 하고 왔는데 지난 20일부터는 갑작스럽게 막 통증이 너무 많이 와버린 거죠. 그때는 거짓말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지냈는데 모르고 약간 통증은 있을 뿐이지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갑작스럽게 막 처음 접한 일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랬지만 선생님이 잘해 주신다 하니까 또 마음을 또 이런 놓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주무셨어요? 예, 그래도 오른쪽 어깨 많이 아프신데 3번, 4번 디스크 터진 거 저희가 지금 내시경으로 잘 해결하겠습니다. 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실에서 다시 이제 체크하고 잘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규 환자는 극심한 이제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이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고요. 내원하여 시행한 MRI상 경추 3번, 4번 우측으로 디스크의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하기 위하여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였고 2차례 정도의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를 하였지만 일시적 효과밖에 없었고 얼마 있다가 곧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흔히 목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목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인 디스크가 압력을 받게 되어 뒤쪽으로 파열이 되거나 튀어나오면서 어깨나 팔로 가는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진행되면 탈출한 추간판이 목 주변의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해
목과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피로감이나 근육통으로 오해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약한 통증으로 시작되지만 증상이 진행되면서 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초기에 발견해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격한 운동이나 뭐 다치는 것 같은 외상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추간판에 이제 탄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굽히고 펴거나 하는 움직임을 할 때 이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선 뭐 목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목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나 팔로 저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양상의 방사통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너무 신경이 심하게 압박이 되는 경우에는 팔의 근력이 떨어지는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규 환자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우선 시행을 하였고요. 2차례 신경 차단술 이제 주사 치료를 하였습니다. 주사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호전이 유지되는 기간이 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짧게밖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주사 효과가 떨어지면 또 너무 극심한 통증을 고소하였기에 저희가 수술을 계획하였고, 수술은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들어갈 때 여기 혈관이 조금 우려할 수 있어요. 천천히 놔드릴게요. 괜찮아요? 이거 주사 넣고 혈압 측정하고 틀니 뺐는지 확인 한 번만 더 하고 수술방 내려갈게요. 예, 속옷 다 벗었죠? 예, 잡았어. 치아 쪽에 없고 예, 눈에 렌즈 이런 거 안 끼고 있죠? 가기 전에 수술 부위 표시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예. 주사는 다 들어갔고요. 수술 부위 표시 잘 되어 있고 마스크 했고 해보세요. 없어요. 알겠어요. 기다렸던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혈압도 재고 수술 부위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이동할 모양입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박상규 아버님.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는 그동안 아버님을 힘들게 했던 통증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상규 환자분은 이제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우측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셨고요. MRI 찍어본 결과 경추 3, 4번의 우측으로 주간판에 파열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신경 차단술 약물 치료를 했었지만 일시적 효과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경추 3, 4번간 오른쪽으로 파열된 주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실의 환히 불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수술은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인데요. 미세한 절개로 구멍을 뚫어 초고화질 내시경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양방향으로 삽입된 미세 내시경과 수술 기구들은 정상 조직을 손상하지 않고 병변 부위만 접근해 치료하기 때문에 신경이나 주변 조직의 손상이 적고 절개 크기나 손상되는 조직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수술 시간도 짧아 고령이나 만성 질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박상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측 3, 4번에 파열된 디스크로 인한 신경근의 압박이 보였고요. 후방 감압술과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이번에 추간판 파열뿐만이 아니라 고령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추에 퇴행성 변화 및 협착증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의 자세를 바로 한다든지 척추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지 추후에 재수술이나 재발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간 중에는 상처 소독과 회복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퇴원 후에 이제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운동 및 재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굳이 하고 싶은 것은 뭐 없습니다만 낚시를 좋아하니까 뭐 낚시나 또 다니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아프고 보니 진짜 조금 안나하게 했다 이런 생각 들죠. 스크린 골프를 치다 허리가 삐끗해 오랫동안 고생을 한 박선미란 씨는 허리 통증이 엉덩이 다리까지 이어져 걷는 것도 힘들었던 환자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라는 소견을 듣고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건강해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면서 다리 발목을 지나서 발가락까지 저린 증상이었어요. 엉덩이 엉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뒷다리 쪽으로 하고 여기 무릎 밑에 여기 발목 있잖아요. 거기까지 저려서 이제 발가락까지 저려서 양말을 못 신을 정도였어요. 타 정형외과 가가지고 검사 받고 신경 차단술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하고 뭐 체해 충격파 도수 치료 다 받았거든요. 3주 동안에 내 그러고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기 와서 수술하게 됐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운전도 못해. 진짜 버스 타면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일단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일단은 검색도 했고요. 이제 옆에 아는 사람이 목 디스크를 여기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선생님 상담을 딱 받았는데 수술하면 그 다음날 바로 저린 증상 없어져요. 이 한마디에 그냥 바로 수술하기로 했어요. 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다리 쪽 원래 많이 아프시던 거는 많이 좋아지셨죠? 이제 안 아파요. 네, 허리는 뭐 아직 수술하신 지 네. 한 달 반밖에 안 됐으니까 뭐 조금 뻐근하실 수 있는데 네. 다리는 그거 빼고는 불편한 네, 거 없어요. 다리는 괜찮으실 거예요. 작년 12월 22일에 찍은 MRI 보면은 요추 5번, 네. 천추 1번 사이 마디, 5번 마디에서 네, 네.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측 다리 땡기고 저리고 하시는 증상이 있으셨을 거고요. 주사 치료도 몇 번 해보셨지만 이게 호전이 없으셔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계획하고 시행을 했고, 수술은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후방에서 접근을 해서 5번 마디 오른쪽에 디스크를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있던 디스크가 수술 후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까맣게 된 게 없어진 게 보이고, 네네. 남아 있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척추 관절도 거의 대부분 보존이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이제 네. 한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뭐 원래 하시던 운동도 그냥 네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운동은 그럼 운동. 언제부터 할까요? 선생님? 가벼운 운동은 이제 시작하셔도 되고요. 네. 허리에 좀 힘이 들어간다거나 뭐 무거운 무게를 든다거나 그런 운동은 수술 후 한 3개월까지. 뛰는 거는 괜찮을까요? 좀 빠르게 걷는 거 정도 하시고요. 아, 뭐 네. 전력 질주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한 3개월까지는 쉬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게 알겠습니다. 걷거나 뭐 가볍게 뛰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네네. 예, 이제 뭐 통증이 없으셔서 약도 네. 안 드시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술하신 지 한 달 반 정도 됐지만 이제 뭐 한 달에서 2달 뒤에 수술 후 네. 3개월 정도 뒤에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체크해 보고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이제 병원에는 그만 오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선미란 환자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심한 우측 엉덩이하고 다리에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타병원에서 이제 MRI를 찍고 요추 5번, 전추 1번 사이의 우측 주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몇 차례 이제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 그리고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하였지만 통증이 호전이 없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로 저희 병원 내원하셨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인 추간판이 뒤로 터져 나오면서 신경근을 누르며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보존적 치료를 통해 치료를 진행하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정밀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뭐 주사 치료, 그리고 뭐 허리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시술 등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충분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교 환자는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우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양방향 내시경을 통한 파열된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계획하였고 수술은 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고요. 수술 전 MRI를 보시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우측으로 탈출된 추간판이 요추 5번 우측, 천추 1번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요추뼈 뒤쪽의 후궁뼈 일부를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고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MRI를 보시면 수술 전에 까맣게 보였던 이제 파열된 추간판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깨끗이 제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은 잘 진행이 되었고요. 환자분도 수술 이후에 바로 통증이 호전되어 현재 수술 후 한 달 반 가량 지났지만 전혀 진통제나 이런 걸 복용하지 않고 잘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수술한 다음 날 진짜 안 아팠고요. 저린 증상이 진짜 깜짝까지 싹 사라졌어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수술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누가 또 아프다 그러면 그냥 수술하세요 그래요. 저는. 일단은 제가 운동을 한 5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그전에는 뭐 헬스나 그런 거 했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한 5, 6년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허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근육이 없다 보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많든 젊든 운동은 진짜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개방 수술과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모두 가진 수술 방법으로서 몸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충분한 수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허리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목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유합술이 필요한 경우에 유합술까지도 최근에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하고 있으므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은 수술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절 척추 질환은 생활 속에서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거나 올바른 생활 습관, 빠른 검진 등으로 우리의 건강 스스로 챙겨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